결과가 뭐냐? 6.25 전쟁의 희생자와 참전 용사는 있고 남로당의 반란 세력이 항쟁가로 포장되고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좌파리들 뻔뻔하죠. 뻔뻔함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만큼입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뻔뻔함 이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좌파들의 역사 왜곡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젠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 역사를 완벽히 비틀고 왜곡해서 대한민국 체질을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왜곡은요, 좌파들의 존재 이유죠. 이게 대한민국의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일생이 잔잔한 거짓말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럼프를 상대로 거짓말까지 하죠. 이거는 그냥 뭐 DNA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빨치산 사건,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 빨치산 하는 순간 바로 빨갱이 느낌 나죠? 맞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일으킨 폭동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이것을 미화하고 또 반대로 왜곡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민간인들까지 무고한 희생을 치렀던 이 사건을요, 이 좌파리들이 또 죽음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왜곡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그랬고요. 이태원이 그랬고요. 그런데 무한공항은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좌파들이 죽음을 가지고 선동하는 데는 좌파들의 진영에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선인민 유격대다라는 조직으로 활동했고요. 이것을 국군들이 부르는 게 무장공비입니다. 해방 직후에 북한의 강동 정치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요원들이 난파가 돼가지고요. 남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세력입니다. 북한 노동당 남한지부, 그래서 남로당입니다. 1948년에 여수 순천 사건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조직화됐는데 주로 지리산이나 태백산이나 오대산이나 이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거점을 두고 이 오밤중에 호랑이가 내려와서 가축 잡아먹듯 이 관공서를 습격하고 우익 인사들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처단하는 등 활동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노무현 전 대통령 장인, 그러니까 피아제 권양숙의 아버지가 권오석인데요. 경남에서요, 이 남로당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빨갱이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마산 교도소 에서 복역 중에 1971년에 사망했습니다. 자, 제주 4.3 사건의 주역으로 무고한 양민을 선동해가지고 참사를 만든 김달삼이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요, 북으로 도망쳐가지고요, 김일성이 훈장을 받고 다시 남하해가지고 이 빨치산 활동 중에 사살됐습니다. 이 김달삼이를 사살한 한국 광복군 출신의 연대장 김관호 장군. 이 김관호 장군은요, 그의 부인도 대한민국 최초의 임시정부 의원을 지낸 독립운동가 방순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김달삼은 지금 영웅으로 포장되고 있고 김관호 장군은 이름이 잊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빨갱이들의 역사 왜곡처럼 잔존한 친일파 역시 자신들에게 불리한 역사는 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국기문란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역사 왜곡의 이유는요, 좌파들의 존재 이유이자 정권 유지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젊은 세대들이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악마적이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 대한민국으로 변질되는 순간이 머지않았다라는 거죠. 더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종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국민들의 저항이 필요할 때죠. 그래서 저는요, 이 좌파들이 어떻게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정권이 그 왜곡의 선동에 서 있는지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가 인정한 김영민TV는요,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좌파리들의요, 역사 프레임 전쟁, 이거 시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왜 우파들은 그동안 멍청하게 있었냐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우파들의 안일함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좌파 세상이 된 거죠. 문화계, 연예계, 언론까지 장악되어서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땜빵식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일거에 척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 윤석열 대통령이 일거에 척결
척결을 외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역사 왜곡. 최근에 제주 4.3 기념사업회 무장폭도 주도자 김달삼을요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재조명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이 사업이요 정부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즉 정권이 세금으로 공산 폭도를 영웅화하려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김달삼이는요 1948년 무장 봉기를 일으켜가지고요 1만 4천 명이 넘는 제주도민을 학살시키고 희생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김달삼이를 평화의 상징으로 추모하고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건 역사의 본질을 뒤집겠다라는 행위죠. 김달삼은 결코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 가지고 많이 재미 봤죠. 그러다가 동학농민운동까지 거슬러 오르더니 이제는 빨갱이 폭도 세력을 민주화 운동가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달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4.3 사건을 사실상 주도한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 군사부장이자 유격대 총사령관입니다. 자,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 조직부장이었죠. 무장 봉기를 주도했습니다. 4월 3일 새벽에 자, 남로당 유격대 350명과 함께 제주도 24곳의 경찰 지서를 습격해가지고요 4.3 무장 항쟁의 신호탄을 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투입이 됐죠. 제주사태 진압 국면에서 이 월북을 합니다. 8월에 황해도 해주에서 열린 인민 대표자 회의에 참가합니다. 북한 최고인민 대의원 주석단에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당원이 됐다라는 거죠. 거기서 김일성으로부터 국가훈장 2급을 받습니다. 국가훈장. 그리고 강동 정치학원 수료하고요. 인민유격대 제3병단 사령관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38선 이남으로 진입해가지고요. 보현산, 태백산 등 빨치산 게릴라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에 국군에게 살해됐죠. 김관우 장군에게 살해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평양 애국 열사능에 묻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갱이입니다. 빨갱이. 빨갱이들이 열사다라고 하면서 추모하는 사람을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민주화 운동가다라고 포장을 한다라는 건 뭡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빨갱이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명백히 남로당 무장 반란 세력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이것을 미화한다라는 건 곧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죠. 자, 이재명의 인식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2025년 10월 20일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자, 이재명이가 여순 사건 추모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 국민에게 총을 겨눌 수 없다. 라고 말이죠. 자, 언뜻 보면요 인도주의적 표현처럼 들리죠. 근데 이거는요 공산 반란 세력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발언입니다. 이재명이요 19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어떻게 적었냐면요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가지고 뭐라고 했냐, 이 국방경비대 국군 전신이죠. 14연대 무장 반란에 대해서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다라고 사실상 합당한 항명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여순 사건은요. 대한민국 수립 직후에 1948년 10월 19일에 국방경비대 14연대 내에 일부 군인이 주동이 돼가지고 4.3 사건 진입을 위해서 출동 명령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여순, 순천 일대에 점령하면서 시작된 현대 비극사입니다. 그러니까 빨갱이들과 결탁한 국군인 내의 세력들이 일으킨 폭동으로 봐야 되는 거죠. 당시요 여수 14연대 장교 중에 마지막 생존자 최석신 예비역 소장은요 국민에게 총을 겨눈 건 남로당 세력이다. 이재명의 저 같은 발언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라고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국가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고 좌익 공산 세력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다라고 연세가 있으신데도 분노에 차서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 응한 이유도 나라도 역사의 진실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4.3을 진압하라는 명령이 어째서 부당한 것이냐라고도 반문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고한 민간인이 많이 희생된 건 사실이지만 나라에서 진압 명령을 내린 대상은 무고한 민간인이 아니라 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세력이었다라는 거죠. 이 제주 4.3 사건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이 폭동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5월 10일 총선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회방놓기 위한 김일성 뿌락지 세력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화냐라는 거죠. 민주화를 방해하려는 공산 세력의 폭동을 말이죠. 이거 미친 겁니다. 자, 이재명의 말에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었기에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이 77년 전의 아픈 기억에 대해서 여수 14연대 마지막 생존자 최석신 예비역 소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들이 참혹하게 살해한 장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국민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자식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란 대한민국 청년들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남노당 세력과 연결되어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14연대 장교들부터 죽이고 사태를 키웠죠. 당시 총을 겨눴던 것은 국군이 아니라 남노당 무장 조직이다라는 것을 산 증인이 다시 한 번 더 바로잡아 준 겁니다. 국군은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총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요, 오늘의 대한민국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러한 태도는요,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공산 반란 세력은 민중으로 대한민국의 군인은 가해자로 만드는 위험한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다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헌법 제84조에도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 임기 내 내란 외환을 빼고는 소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뒤집고 탄핵으로 갔습니다. 탄핵 때는요, 내란죄도 뺐죠. 그러니까 언론과 정치가 만든 내란몰이를 해서 지금 진짜 대통령은 감옥에 있습니다. 진짜 내란 세력은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지금 반란 세력은요, 정말 대한민국의 세력인지 중국의 세력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력들과 결탁해서 내란몰이로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했던 영웅은 가해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 위험한 프레임을 또 작업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 논쟁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반국가 행위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란이다라는 거죠. 좌파리들은요, 이러한 역사 왜곡을요, 문화계, 언론계, 교육계를 통해서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로 북한군을 미화하고 있죠. 잘생긴 현빈이 북한군이고요. 그리고 왜곡된 영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큐멘터리까지 항쟁의 미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은요, 학교에서 이승만은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도 독재자, 전두환 대통령도 경제 뭐 이런 거 싹 없고 그냥 독재자다라고 하면서 김일성은 반대로 민족의 지도자다라는 왜곡된 교과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프레임 전쟁의 본질인 겁니다. 역사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정신 똑띠 차려야 되는 거죠. 지금 역사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좌파 정권들은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건국의 정신과 자유의 가치를 지우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6.25 전쟁의 희생자와 참전 용사는 있고 남노당의 반란 세력이 항쟁가로 보장되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공산 폭도들이 아니라 김관호 장군과 같이 자유의 수호자들이 미국과 유엔이 피를 흘리면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왜곡된 역사 전쟁에서 진짜 싸워내야 되는 거죠. 역사는요, 승자에 의해서 쓰여졌죠. 조선왕조 500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진실은 남아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야죠. 좌파의 프레임에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그게 바로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외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라는 겁니다. 공산 반란은요, 항쟁이 아닙니다. 그냥 빨갱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자가 나라를 무너뜨리죠.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건국전쟁 많이 관람해 주시고요. 다시 윤 어게인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41째 저는 외칩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김영민TV였습니다.